척추에 힘이 가해질 때 척추뼈가 내려앉으면서 골절이 생긴 것을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골절이라고 하면 큰 힘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척추가 약해진 상황에서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압박골절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병원에 오셔가지고 골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긴 뼈가 중간에 금이 가면서 부러지는 것들을 골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다란 박스 같은 뼈가 사실은 부러졌다기보다는 주저앉았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죠. 그리고 찌그러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좌측편이 척추의 정상적인 구조를 보시고 있는 겁니다. 네모난 뼈가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디스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압박골절의 대표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모식해 놓은 겁니다. 자, 끝단 부분은 이렇게 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골절이고 사실상 모양을 봤을 때 형태적으로는 찌그러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절이다 보니 확실히 금이 가긴 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허리 삐끗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때 이야기하는 삐끗과는 좀 다른가요? 네. 증상 자체가 아예 틀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삐끗했다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적인 상황에서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근육이나 근육 끝에 달라붙어 있는 힘줄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을 해주는 관대 사이에 인대나 관절낭 같은 이런 연부 조직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삐끗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부 조직 안쪽에 있는 뼈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골성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증상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치료 방법 역시는 아예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을 가지고 있고 평소 때 뼈가 좀 약했던 상황에서 뭐 주저앉거나 엉덩방아를 찧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때 저희는 가장 먼저 압박골절을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이제 의심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뼈가 약해져 있을 때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골다공증은 다들 많이 알고도 계실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황에서 압박골절의 위험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는 우리 끝에 있는 매끈한 쪽의 피질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과 그다음에 안쪽에는 골소주라고 하는 수질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정상일 때는 골소주라고 얘기하는 뼈를 지탱을 해주는 이 기둥들이 두툼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골다공증을 해석을 해보면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골밀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좌측에 비해서 골소주가 많이 약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왼쪽은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조금만 더 세게 가해진다고 해도 주저앉아 버리겠죠. 찌그러지면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종이 상자를 가지고 있을 때 종이 상자 안에 뭔가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건이 빠져 있을 때는 압력을 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빈 박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화와 관련 있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지 궁금증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압박골절과 일반적인 염좌나 아니면 디스크 이렇게 세 가지 증상들이 허리 쪽의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감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압박골절일 때 저희가 임상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상들이 미묘하게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압박골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아픕니다. 근데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일반적으로 조금만 증상들이 완화가 되고 나서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통증이 하나도 없다라는 증상들을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내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살짝만 돌리려고 할 때도 이때 극심한 통증이 허리 위주로 나타나게 된다면 압박골절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엉덩방울을 찢거나 이런 정확한 요인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배에 힘을 꽉 한번 줘보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처럼 배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허리 쪽으로 통증이 유발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통증이 크게 없다면 가볍게 기침을 한 3번 정도 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복압이 조금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 쪽에 뼈가 내려앉은 압박골절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통증이 허리 쪽으로 울리는 식으로 통증이 나타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보통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흉추 하단부나 아니면 요추 상단부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등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으로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쳐보는 거죠. 일반적인 염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뼈 있는 부분들을 가볍게 쳐봤을 때 통증이 같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통증이 울리는 식으로 옆으로 퍼진다 아니면 아래쪽으로 퍼진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압박골절의 증상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압박골절의 초기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통증이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몸을 살짝 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동작이 들어갈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증상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복압을 증가시키는 동작들, 힘을 꽉 줬을 때 그리고 기침을 할 때 허리 쪽으로 울리는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허리 있는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봤을 때 통증이 울리면서 퍼지는 느낌들이 있다. 이렇다면 압박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증상의 특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환자들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그리고 압박골절로 생기는 통증의 차이점은 뭘까?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증상마다 조금씩 미묘하게 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참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다가 다쳤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거의 다 존재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압박골절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예. 물건을 들다가 아니면 뭐 걷다가 넘어진다든지 엉덩방울을 찧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기 정말 쉽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증상들도 약간씩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에 디스크든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부 조직의 문제든 아니면 압박골절이든 처음에는 허리가 어떻게든 아파요. 근데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증상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근육과 힘줄, 인대 이런 쪽의 문제들은 가만히 있을 때도 서너 시간 지나도 어느 정도 통증은 좀 남아있게 되고 조금씩 움직일 때는 또 통증이 더 나타나게 되고 그래도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예. 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 통증이 특히나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나 당기는 느낌이나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온다는 게 또 특징적이고요. 압박골절은 거기에 비해서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누워서 쉴 때는 통증이 하나도 없다라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어떤 염증성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보다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자극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증성 상황이 생기지 않는 안정시에 통증이 전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몸을 돌리거나 아니면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까 제가 내려앉았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 우리 수직 하중을 주는 우리가 걷거나 앉아있는 자세들의 통증이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네. 거기다가 또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기침을 하거나 감기라도 걸리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불편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압박골절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증상이 맞으면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노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수술 같은 건 좀 걱정도 되시고 좀 겁이 많이 나실 것도 같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중장년 이상의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압박골절이죠. 아무래도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밖에는 없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압박골절은 수술 없이 치료가 거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겠지만 보존적인 치료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예, 참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네. 어떤 수술을 하게 되나요? 보통 압박골절은 아까 박스로 비유를 했었는데 예. 박스 안쪽이 주저앉았으니까 박스 안에다가 뭔가 내용물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골 시멘트 주사요법이라는 요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렇게 골 시멘트를 사용을 하는 것들이 치료는 정말 잘 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골 시멘트를 주입을 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뼈의 강도, 약해진 뼈의 강도와 시멘트가 들어간 부분들의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그 주변이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척추체의 한 50% 이상이 거의 다 내려앉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내려앉았을 때. 아니면 두 번째는 주변의 신경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구조물들의 심한 압박이나 신경 손상이 의심될 정도로 짓누르는 부분들이 생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치료들이 통증을 완화시키지를 못하는 경우들, 한 4주에서 6주 정도 열심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골다공증이죠. 예.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결국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들이 압박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고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때 잘 챙겨 드시고요. 칼슘들. 그리고 평소 때 평형 기능과 그다음에 근력을 잘 길러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년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는 네.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몸과 그리고 그 몸을 지탱하는 뼈들은 평소 때 충격이 가해지는 그리고 근력이 유지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뼈가 훨씬 더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이어트나 무리한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에 골다공증이 생겼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 때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되면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한 후에 척추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결국 운동입니다. 운동. 네, 뼈를 지탱을 해주는 것들이 뭘까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 근육들이 그 부분들을 소화를 해내줘야 되는데 근육이 약한 경우에 뼈로 충격이 전달이 되고 그게 주저앉는 것들이 압박골절이거든요. 평소 때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시는 것들 꼭 필요합니다. 예. 자,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으로 척추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햇고구마가 참 맛있다고 합니다. 저장성 고구마와 달리 수분이 풍부하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고요. 칼슘과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식탁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